안녕하세요. 피부 관리를 해야겠는데 뭐가 뭔지 몰라 헤매는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 매니저 윤석찬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여드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처럼 알려드리는 것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여드름 사진을 보여주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간이 길어 목차 구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사진과 이에 따른 관리 팁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각질 제거 안하고 피부 자극과 마찰을 줄이면서 진정관리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는 관리와 스팟 관리로 관리해야 하는 팁을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은 케이스 1으로 하면서 피지 억제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피부과 시술 또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 팩으로 하는 진정관리와 오일 또는 밤 사용으로 여드름 개선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색조가 여드름 개선의 가장 큰 장벽임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았을 때 긁어부스럼내는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화장하면 기름 때문에 화장이 무너지는 피부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건조함을 호소합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각질 제거나 꼼꼼한 세안을 하는 경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탈수를 막아주는 피지막이 몽땅 제거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는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피부 위로 많이 내보내는데 많은 분들은 개기름이라 생각하고 계속 꼼꼼한 세안을 하다 보니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한데 겉은 유분기가 많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피부과에서 해초 필링을 받고 그때 생긴 붉은기가 계속된다고 적혀져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덧나고 약한 트러블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아내고 각질 제거를 하는 등 여드름 개선하려고 했던 피부 관리가 오히려 여드름 증가시키는 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모공에 자극과 마찰이 많다 보니 당연히 모공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해야 할 관리 방법은 부드러운 세안을 하여 자극과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각질 제거를 안 해야 합니다. 아침 물세안을 권합니다. 물세안을 권하는 이유는 세안제에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당장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줄지언정 피부 저항력을 약하게 하여 여드름 가능성을 더 높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물세안을 하면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닿을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 충분한 보습과 팩을 통한 진정관리가 효과적이고요. 이를 통해 성난 피부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관리를 주로 하면서 여드름 있는 부분만 스팟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그래야 피부를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서 여드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분 사진을 보니 압출할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이 2개만 압출해야 합니다. 익은 여드름만 압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드름 나는 족족 압출하면 피부가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압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전에 올린 여드름 압출 방법이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부입니다. 이분도 바로 전 사진과 비슷한데요. 각질 패드를 사용하시고 바하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경우 바로 전분과 비슷한데 이분은 바로 전분에 비해 관리가 약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분에 비해 페인 흉터로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지 억제제나 기타 처방을 적절히 받아서 여드름이 나중에 흉터가 되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피부과를 적절히 이용하시는 것이 이분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처방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스스로 홈케어로 적극적으로 피부 진정 관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피지 억제제가 전체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먹었다 끊었다를 스스로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 상담을 해오면서 종종 피부는 불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피부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세상에는 여드름 나는 분들이 있고 여드름이 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흉터가 되는 피부가 있고요. 나중에 흉터가 되지 않는 피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드름이 나는데 그것이 페인 흉터로 되는 피부입니다.
각 항목에 작성한 글이 절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써보고 몇백만 원 넘게 화장품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화장품만으로의 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피부 상태가 이런데 왜 화장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풀악셀을 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장품으로만 관리를 했나 봅니다. 정리하면 이런 피부는 화장품과 시술 그리고 피지 억제제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해당 시술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가시면요, 온스칼럼 초급 35번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여드름 시술하러 가실 때 얼마나 알고 가시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피부를 보면서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형태의 여드름 사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피부는 피부과 시술이나 처방이 오히려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분 피부는 피지 억제제의 도움을 약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소개한 이분의 피부는 화장품만으로 관리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시술이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질문에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하루 3, 4회 세수를 하는 습관이 있고요. 물세안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기름이 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크림 바르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뽀드득한 세안을 하고 크림 바르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피부가 많이 약해져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피부 상태가 붉고 예민합니다. 여드름 개선을 하려면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튼튼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 회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평소 관리 습관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피부과를 이용하는 실수를 하고 계시는 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분이 무료 피부 상담 양식에 적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9주 동안 피부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필링이나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성나고 민감한 피부에 필링이나 스케일링을 왜 권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분의 경우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무엇보다도 세안으로 인한 마찰과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말고 몸에 염증이나 부스럼이 났을 때 물을 자주 대면서 마찰을 계속 주면 좋아질까요? 이것을 그대로 얼굴 피부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분이 적으신 것을 보면 색조를 안 한다고 하네요. 색조를 안 하면 여드름 개선이 엄청 빨라집니다. 진정시켜주는 팩을 나면서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오일 또는 밤을 약간씩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준 상태에서 여드름 부분만 점 찍듯이 스팟 관리를 해주면 좋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튼튼한 상태에서 여드름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가 성나 있고 민감한 상태에서는 여드름 관리 절대 안 됩니다. 필링이나 스케일링도 마찬가지고요. 피부가 성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민감한 상태에서는 필링이나 스케일링 그리고 레이저 시술이 피부만 더 민감하게 할 뿐 여드름에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기 위해 오일과 밤을 사용하라고 제가 권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낫꿀 프로젝트라고 고객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1대1 피부 코칭 해주면서 무상으로 비비아 제품을 들여 5주 동안 진행하는 낫꿀 프로젝트란 프로그램인데요. 여드름으로 고생하신 낫꿀 프로젝트 참가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과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후기를 보겠습니다. 네, 왜 낫꿀 프로젝트에 지원하셨나요? 저도 피부 장벽이 약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좀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아침, 저녁에 스킨케어 루틴은 어떤 편이세요? 아침에는 피지오겔을 바르고 저녁에는 이제 회복 크림을 바르는데 가끔 너무 건조하거나 할 때는 팩을 할 때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네. 이제 빨개지지 않고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네, 낫꿀 프로젝트 2주 되셨는데 2주 동안 온수식 피부 관리 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온수식 하면서 일단 물 세안을 하고 이제 오일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오일링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분을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가 전보다 확실히 덜 건조해지고 속당김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민성 여드름 피부라 이제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기는 한데 이게 매일매일마다 이제 그 팩을 해주니까 이 진정 효과가 바로바로 있고 그리고 오일로 같이 건조함을 예방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덜 아프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물 세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덜 건조한 것 같아요. 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여드름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뜨겁고 건조해서 더 아팠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촉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킨을 사용하고 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에다 오일을 발라가지고 네. 바릅니다. 오늘이 5회차인데 네. 피부에 크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일단 크게는 좁쌀이 많이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피부 결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네. 생기니까 이제 관리를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피부 관리 하겠다 하는 네. 각오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이 루틴대로 계속 피부를 관리하는 거고요. 뭐 피부에 트러블이 좀 생겨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아마 제 생각에는 2-3개월 정도만 지나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일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 즉 피부 저항력을 좋게 하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져 지루하시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분은 저의 지인분이신데요. 피부 상태를 보고 저는 색조를 당분간이라도 끊으면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자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도 얼마나 여드름 개선이 간절할지는 여러분들도 사진 통해 보시면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장벽이 있더라고요. 색조 화장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색조를 한 달 정도만 끊고 관리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생겨서 이전보다 가벼운 색조도 가능한데 실천을 못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나를 느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는 건데요. 이분의 여드름 관리 방법 팁은 자신감입니다. 긴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오시면 방대한 피부관리 팁과 후기가 있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